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코스피가 오후 들어 강보합으로 다시 돌아서며 마감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며 금리 동결 전망이 강화됐지만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장 후반 낙폭을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새해 들어 소매 시장이 더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소매업계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 지수가 3분기 연속 하락하며 소비 위축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공언해온 고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을 모색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트럼프의 공격적 관세 예고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져 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브리핑입니다. 국내 2차 전지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간밤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의 차량 판매량 호조 소식이 투자 심리 개선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일 하락했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이날 상승세로 돌아서며 반등을 시도한 모습입니다. 상한가 실기 기회를 매일 여러분께 퀵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미주입니다. 오늘 양시장 미국 CPI 지표 발표를 앞두고 그래도 반등에 나서주며 장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2,497선에 0.3% 오름세로 장 마쳤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쉬어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시장 흐름에 관계없이 이 탄력을 유지해준 쪽은 기존 주도주였던 조선주와 방산주였는데요. 일자리 신고가를 경신해주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탄력이 더욱 돋보였는데요. 중소형주 중심의 상승이 강하게 느껴지면서 718선에 마감했습니다. 특히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이 상승폭을 키운 2차 전지의 강한 반등이 지수를 좀 견인해준 모습이었고요. 오늘 상승하는 섹터 속에서도 엔터주와 유리기판주들이 도드라졌습니다. 미국 물가지표 발표를 기다리면서 이 소심한 반등세로 중소형주들만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또 삼아볼 기회들도 속속히 찾아봐야겠죠. 내일장을 위한 투자 전략 오늘도 꼼꼼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로켓 배송 종목들이 포착될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방송은요. 서울경제 유튜브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오늘 방송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님 먼저 인사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나도투자연구소의 박지훈 수석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오늘 시장 좀 반등에 나서주는 모습 좀 보이기도 했지만 어떻게 흐름을 좀 잡아보면 좋을지 참 어려운 시장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특히 전문가님의 전략이 더욱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또 전문가님께서도 속속히 포착해 주실 만한 종목들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오늘 어떻게 또 이 시장 흐름 잡아보면 좋을지 전문가님 일단 소개 먼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12월 달에 제가 단타 강의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반응으로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좀 아쉬워서 좀 참여하고 싶었는데 못했다는 분이 이번에 이제 날짜가 잡혔거든요. 그래서 2월 11일 날 무료 세미나를 해드리는데 여러분들 이게 무료라고 하니까 뭐 이제 시간 되면 듣고 아니면 말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은 실제로 유료로 뭐 몇백만 원씩 돈 주고도 배울 수 없는 강의를 제가 무료로 해드리는 겁니다. 실제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2월 11일 날 서울 가산에서 합니다. 그래서 뭐 시간 되시든 아니면 일부러 시간을 내셔서라도 오셔서 좀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단타 매매는 이걸로 끝입니다. 이 세 가지만 아시면 굳이 더 이상 배우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자, 어떤 거냐면 기준봉이 나왔을 때 매매를 하는 건데 대부분 주린이 분들은 기준봉이 나왔을 때 매매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거래대금이 아래에서부터 천천히 올라오진 않고요. 한 10%까지는 거래대금이 없다가 올라와서 그 이후에 거래대금이 터지는데 10% 이상에서는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해서 겁을 내시고 매수를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이번에 말씀을 드릴 건데 어떤 기준선 라인 위에서 돌파를 하고 그 기준선을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을 때 통계를 내어보시면 더 안전한 매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수분들이 종목이 겹치거나 신규 종목을 이런 종목으로 단타 매매의 종목으로 삼는 이유가 다 그런 건데 이번에 세미나 때 제가 무료로 낱낱이 풀어드릴 테니까 꼭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준봉이 나오고 다음날 음봉, 다다음날 음봉, 다다다음날 음봉 그래서 D 플러스 1일, D 플러스 2일, D 플러스 3일 매매하는 거를 알려드릴 건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카이맨 기법이 이런 기법입니다. D 플러스 1일. 그래서 D 플러스 1일 때 공략하는 건데 1일, 2일, 3일까지 모두 통틀어서 카이맨 기법으로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다음날 이제 음봉이 아니고 거래량이 처음 늘어났다가 다음날 거래량이 더 많은 거래대금을 이렇게 거래량일 때 더 많이 터지면서 매매하는 방법까지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단타 매매 세 가지만 배우시면 어디 식사 자리 하실 때 단타 매매 좀 잘 할 수 있구나라는 실력이 있다라는 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 배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미나 때는요, 요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기준봉을 해석하는 노하우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봉을 생길 때 이게 라인을 돌파한다라고 하더라도 기준봉이 만들어지는 종목이 있고 기준봉이 안 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봉이 안 되는 종목은 애초에 건드리지 않는다.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일단은 적어지기 때문에 이 기준봉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비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시면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확률을 좀 높일 때 좋은 재료하고 나쁜 재료를 파악을 해서 해야 될 재료와 하지 말아야 될 재료를 거르신다라고 하면 이런 매매 방법이 좀 확률 높게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지 말아야 될 6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주의사항만 여러분들께서 캐치를 하고 암기하시고 알고 계시면 크게 문제되실 거는 없습니다. 그럼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기준봉이 나왔을 때 매매하는 방법, 그리고 기준봉이 나오고 1일, 2일, 3일차 음봉이 나오고 다시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매하는 방법, 그리고 다시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매하는 방법, 이 세 가지를 압축해서 이 세 가지만 배우시면 더 이상 단타 매매는 배우실 게 없습니다. 실제 저도 이렇게 수익을 좀 내고 있으니까 공부방 참여하셔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제 24년 정도 됐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은 뭐 주식 경력이 길다고 해서 실력이 있다 이걸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독학으로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노하우들을 이제 공부방에서 말씀드림으로써 좀 시간 단축을 하시고 조금 빠르게 시간을 좀 단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는 24년 노하우가 담긴 기법 자료를 드릴 건데요. 자, 앵커님 이제 말씀드릴 건데 USB에 27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의 자료를 전자책을 제가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는 목단타하고 눔단타를 개발을 해서 실제 이렇게 수익을 좀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만약에 이제 확률 좀 높은 매매를 하려면 이렇게 재료를 어떻게 파악하는지를 아셔야 되겠죠. 이게 결합이 되면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법 내용은 이런데요. 오늘은 이제 카이맨 기법을 할 거기 때문에 그냥 내가 부족한 게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얻어갈 게 있다라고 하면 하단 타고 들어오셔가지고 기법 자료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목단타가 무엇이냐 이제 제가 좀 이제 기법을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재료라던가 차트라던가 해야 될 기준봉과 하지 말아야 될 기준봉을 나누고 나면 이렇게 해야 될 종목이 남는데 그러면 이 깔끔한 봉을 10이라는 거래량으로 보시고 이탈된 거래량은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10 빼기 4는 6이라는 상승 에너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다음날 상승을 보였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방 타고서 이제 들어오시면 여기 강세 패턴하고 그다음에 화살표 요 수식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기준봉을 단순하게 어떤 종목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해서 이 화살표가 뜨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화살표가 뜨고 여기 기준봉이 나타나면 다음날 거래량이 줄어들었는지 안 줄어들었는지만 파악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수식을 좀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눔단타입니다. 여기도 이제 목단타 개념인데요. D 플러스 2일이죠. 자세히 보시면 기준봉이 나오고 이틀 쉬어가고 다음날 올라간 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봉을 보실 필요가 없고요. 이 거래량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이 종목은 올라갔구나라는 거고, 물론 이제 여기서 걸러내야 될 종목들은 걸러내야 되겠죠. 그래서 10 빼기 이탈된 거래량 빼기 하면은 6이라는 에너지가 남아 있어서 이렇게 상승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자, 눔단타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없습니다. 굉장히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여기 이동평균선이 밀집된 데서 크게 이탈된 거래량이 없으면서 이렇게 쉬어갔다가 다시 올라가죠. 그래서 눔단타 같은 경우는요. 자세히 보시면 급등하고 N자형 패턴으로 쉬어갔다가 다시 급등합니다. 그러면 남들은 거래량이 터질 때 진입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쉬어갈 때 모아가고 거래량이 터질 때 매도하고 나온다. 그래서 상승 수익률도 적지 않기 때문에 좀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9월부터 말부터 이제 대략적으로 한 3개월 정도 됐는데요. 방송에서 만약에 이게 운이다라고 하면 운이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뭐 수익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보시면 짧은 기간에 2주 정도 됐고요. 뭐 한 4주 정도 됐고 길면 2주 짧으면 2주에서 길면 4주 이내에 이런 상승을 보였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릴 때는 1월 달에 추천을 해서 12월 달까지 가져가는 매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구간대를 찾아내시고 그런 구간에서 2주가 됐던 4주가 됐던 2달이 됐던 그 구간에서만 매매를 하고 치고 빠지는 매매를 배우시라는 겁니다. 그게 박스터 매매 기법인데요. 오늘 잠깐 설명을 해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위 1%, 0.1%로 만들어 드리겠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수치가 워낙 커서 요거는 좀 제외하더라도 여러분들께 상위 1%는 부자가 되게끔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얼토당토하는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 때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최소 주식 투자를 10년에서 30년은 하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복리로 쌓아가신다라고 하면 1년에 10%, 20%가 얼마나 큰 수익인지 아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뭐 작년에 추천하고 재작년에 추천해서 그렇게 수익률이 높았던 게 아니잖아요. 불과 2주에서 4주 만에 그렇게 수익이 나는 걸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수익 나는 그런 구간대를 판단해서 수익을 내고 그렇고 현금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가 또 계속 자산을 쌓아가면 10년에서 30년 정도 되면 이 금액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금액이다. 그래서 24년도 때 굉장히 힘들었던 장인데 작년에 손실이 났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34년에도 매매를 할 거기 때문에 35년도에도 매매를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바심 내고 매매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자산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바심을 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가 이제 꾸준하게 수익 안 내는 분들에게 식사하면서 물어보면은 공통점이 있는데 목표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많이 수익 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뭐 하루에 상한가 가는 종목도 있으니까 뭐 하루에 5%든 10%든 나면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1년 단위로 따져 보시면은 수익보다는 손실인 분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잡으실 때 너무 큰 목표치보다는 꾸준하게 잃지 않는 목표를 잡으시고 구체적으로 목표를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그래서 10년에서 30년 정도를 생각하고 한번 해보자. 너무 긴 거 아니냐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뭐 자산가가 되려는데 뭐 1년 만에 3년 만에 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10년에서 30년 정도를 기간을 좀 잡고 해보자. 그리고 수익이 안 나는 분들은 목표 수익을 손실 안 나는 걸로 잡고 해보자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꾸준한 수익이 난다면 이제 그 방법만 하시면 되는데 공부방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누차 말씀드려서 좀 잘 아실 겁니다. 카이맨 기법하고 박스터 기법이죠. 박스터 기법에서는 중기 스윙이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박스터 라인 기법으로 이렇게 이제 상승 적중을 시켰었고요. 카이맨 기법은 공부방에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기 때문에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타 매매에 대한 유형 3가지부터 차트 분석을 하는 방법까지 만나봤습니다. 이러한 강의들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무료 공개 세미나가 2월 11일에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법 강의들부터요, 전문가님의 24년 노하우가 담긴 이런 이야기들까지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직접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는요, 이 기법들 활용한 종목들의 리뷰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바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기법들 활용해서 상승한 종목들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네. 보시면 제가 3개월 동안 방송에서 실제 추천을 하고 이렇게 상승했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2주에서 4주 정도의 수익을 냈었던 종목인데요. 한번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서 이렇게 적중을 했는지 한번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대동기어입니다. 이때 보시면 여기까지는 미래입니다, 여러분들. 이때는 저도 모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갈지. 이렇게 올라갈지 아니면 내려갈지. 근데 박스터 기법을 뭐 배우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어떤 기준이 없으신 분들은 이 기준을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이 라인 위에 있을 때 이때부터 관심을 갖고 거래 대금이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터졌습니다. 첫 번째, 라인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 거래 대금이 터져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터지고 쉬어갈 때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짧은 기간에 세 자리 숫자의 상승을 보인 종목입니다. 이스트 소프트입니다. 이때 보시면 라인 위에 있죠. 라인 위에 있고 급하게 잡은 것도 아닙니다. 요때나 그렇죠. 근데 거래 대금이 마찬가지로 라인 위에 있습니다. 터졌고 쉬어갈 때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세 자리 숫자. 실제 다음날 시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요거는 이제 매수가 1차, 2차 매수가까지 됐다라고 하면 세 자리 가까운 상승을 보인 종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S&D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요때쯤 드렸는데 이렇게 상승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락을 했고 제가 28,000원 손절가를 드렸는데 다행히 28,000원까지는 하락하지 않고 28,650원에서 아래 꼬리가 나온 종목입니다. 그래서 라인을 이렇게 다시 이제 올라 세우는 이런 모습이 이때 다시 들어갈 수가 있는 모습이고 요때 드렸는데 요 기준이 56% 가까운 상승을 보인 종목입니다. DI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타점에서도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상승을 하죠. 여기 같은 경우도 여기는 이제 화살표가 안 나왔는데 주가가 하락을 하는데 내부적으로 타점이 안 나왔다는 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여기서 매수를 못 한다고 하더라도 보시면 라인 위로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보시면 여기 올라왔습니다. 정확하게. 요때 매수를 해보실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요때쯤 드렸는데요. 그래도 45% 상승을 보인 종목입니다. SG입니다. 재건 테마주로 엮였었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거래 대금이 늘어났었고 그래서 쉬어갈 때 드리고 라인 위에 있고 요 짧은 기간 동안에가 17% 상승인데요. 추후에 여기 보시면 라인을 안 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렸는데 손절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드실 수도 있는데 어떤 기준점이 있다라고 하면 손절을 해야 될지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를 기준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때쯤 볼 때 제가 아뜨거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래꼬리 나오고 아래꼬리 나오고 아래꼬리 나오면서 상승을 보였다는 걸 말씀드리고 요 짧은 기간 동안에 40% 넘는 상승을 보인 종목입니다. 더준비존입니다. 주가가 이때 당시 너무 많이 떨어져 가지고요.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수는 코스닥 지수는 계속적으로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종목도 없어가지고 내수주 드렸었고요.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빠질 수가 없겠다 생각을 했고 방송에서 추천했는데 빠지면 좀 창피하잖아요. 이 전문가 실력이 없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좀 종목을 좀 잘 찾아왔는데 이때 드렸었고요. 빠진 거 없이 꾸준하게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게 40% 상승을 보였고요. 이때 당시 코스닥은 빠졌다는 거를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양식품입니다. 여기 보시면 라인 위에 있죠. 그리고 거래대금 늘어났습니다. 자, 쉬어갈 때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때 이렇게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이렇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미래에서 온 사람도 아니지만 신도 아니니까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라인 위에서 신기하게 지지를 받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라인은 통계를 내지 않았다라면요, 이렇게 불규칙하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더 떨어지거나. 그런데 이 라인 위에서 지지받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실제 삼양식품도 60만 원 추천드렸고 손절 가격 45만 원 드렸었는데 지지를 받습니다. 50만 원대에서. 그래서 여기 50만 원대에서 60%가 상승을 보였고 추천가 대비도 33% 넘는 상승을 보인 종목입니다. 한국철강입니다. 보시면 라인 위에 있고 여기 좀 가렸지만 거래대금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이때 그래서 드렸었고요. 이때쯤 돼가지고 세 개 양봉 합쳤을 때 몸통 정도 되는 요봉에서 제가 드렸었고요. 짧은 기간 동안에 32% 상승을 보인 종목입니다. 자, 루닛입니다. 여기 보시면 라인이 주황색 라인 있고 검정색 라인 있죠. 보통은 라인이 겹칩니다. 겹치는데 라인이 이렇게 다르게 나왔다라는 거하고 거래대금이 이때 이렇게 라인 위에 있는데 따로 있으면서 이렇게 주가가 그 위에 있다라는 거는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거다라는 거를 내부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를 신호를 보내는 거고요. 요때 제가 드렸습니다. 드리고 방송 요 전날 드렸었는데 시가부터 말씀드리고 다음 날 20% 정도 상승을 했고요. 요때 드렸었고 요 짧은 기간 동안 31%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JNTC입니다. 이때 보시면 거래대금이 늘어났죠. 이때 이제 올라왔고요. 그래서 여기도 거래대금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때 정도 거래대금 늘어났을 때 이때 제가 드렸습니다. 사실은 늦게 드린 것 같지만은 요 라인 위에 있을 때 드렸어도 어떤가요? 요 짧은 기간 동안 30% 가까운 30%가 넘는 상승을 보였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라인 위에 있을 때 거래대금이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를 보시고 기준이 없으신 분들은 이 박스터 라인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예인 분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분이 있어요. 좋은 남자, 나쁜 남자가 어디 있어요? 나하고 잘 맞는 남자, 안 맞는 남자가 있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들 중대형주가 시가총액이 높다라고 해서 절대 안전한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수익을 준다. 수익을 주면은 고마운 종목이겠죠. 그렇지만은 중소형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타이밍을 좀 잘 못 맞춰서 그렇지. 저 같은 경우는 유보율까지 보여드리기 때문에 실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로 수익을 좀 잘 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 인하와 이 동결의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관방세가 좀 짙게 마감한 하루였습니다. 참 흐름 잡기 어려운 시장이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이 타점을 항상 잘 짚어주고 계시죠. 이 시점에서 어떻게 전략도 짜면 좋을지 많은 분들이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재료면 재료 그리고 차트면 차트까지 항상 꼼꼼하게 짚어주시는 전문가님과 함께 이 기법들 활용하면서 탁월한 종목 선정까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양한 인사이트들 끝까지 얻어보고 싶으시다면요. 저희 상한가 로켓 배송 함께 끝까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매일 상한가 기록하는 전문가님만의 기법들까지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 USB에 모든 기법 자료들이 무료로 담겨 있습니다. 무료로 보내드린다라고 하니까요.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이어서 보다 큰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문가님께서 오늘장에서 발굴하신 포착 종목들에 대해서 만나볼 차례인데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박지훈 전문가님이 오늘장에서 발굴하신 추세 시작 종목은요. 대화제약, 경남스틸, 워트, 퀄리타스 반도체입니다. 오늘도 이 안에서 로켓 배송 종목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바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이 4개 종목들 이야기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이 더해서 주식으로 성공하는 노하우에 대해서 손절에 대한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노하우일지 너무 궁금한데요. 이야기 이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4종목 들고 나왔는데요. 대화제약, 경남스틸, 워트, 퀄리타스 반도체 4종목 들고 나왔습니다. 지난번에는요, 관심 가지라고만 했는데 구체적으로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박스터 라인을 넣고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보시면 추세가 이렇게 보시면 이탈을 하죠. 예, 추세 이제 상방으로 이탈을, 하방을 이탈을 했으니까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추세 이탈하고 한 달 정도에서 2달 정도가 횡보를 하면 볼린저 밴드에서 일봉에서 밴드가 좁혀집니다. 그럼 위로 간다라는 게 아니라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모르지만 거래대금이 터지고 위로 상방의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박터 라인 위에 있는지를 보시고 똑같이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야, 여기 화살표 타점이 나왔었고요. 라인 올라갔고 라인 올라갔습니다. 겹쳤죠? 여기 근데 화살표가 안 나왔습니다. 이게 다이버전스 현상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때부터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스틸입니다. 이때 보시면 이렇게 지저분한 라인을 다 돌파를 해주었죠. 그래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 제가 이걸 차트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차트 매매를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재료하고 함께 보셔야 되는 거고, 지금은 탄핵 이슈라는 게 좀 남아 있습니다. 일정이 좀 남아 있다라는 거고, 지금 뉴스에서 계속 떠들어대고 있죠. 그러면 이제 홍땡땡님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반사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땡땡님하고 홍땡땡님 같은 종목에서 이런 차트의 모양이 나온 종목을 공략을 해보시라는 거지, 단순하게 이렇게 차트 모양이 이랬다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다라는 거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트입니다. 여기 화살표 나왔었고요. 여기 화살표가 지속적으로 나왔고, 여기 좀 화살표가 안 나오면서 여기 보시면 이제 거래대금이 순차적으로 좀 늘어납니다. 과거 때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었었는데 너무 많이 빠졌었던 종목이고 이제 바닥으로 좀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퀄리타스 반도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빠지죠. 화살표 나오고 올라가고 화살표 올라가고 예, 이때 화살표 안 나왔습니다. 예, 어떨까요? 예,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간 점검인데요. 제가 이제 30% 상승한 종목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 29% 아니면 28%, 27% 종목들은 밑에 나열도 못하는 건데요. 제가 유한양의 우선주를 그때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은 본주가 올라갈 거고 안전하기 때문에 유한양의 우선주를 매매를 하시라라고 말씀드렸었고, 이때 당시 본주가 14% 상승할 때 유한양의 우선주는 19% 상승을 보였습니다. 12월 달 이때 정도 제가 드렸었는데요. 짧은 기간 안에 27% 가까운 상승을 보였었죠. 그래서 라인을 좀 배우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여기도 보시면 가운전선인데요. 거래대금이 좀 늘어났고 이때 드렸었고 조정 없이 지속적으로 올랐는데 보시면 이게 25% 가까운 상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손절에 대해서 좀 짧게 좀 설명을 드리고 카이맨 기법을 빠르게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질 건데요. 대부분 손절을 잘 못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계좌에서 누수가 나는 이유가 실제로 확률 높은 기법이 없어서 그런 것보다는 손절을 좀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절은 좀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이제 깡통 직전까지 차보고 더 이상 이제 더 물러나지 못할 상황까지
올 정도까지 됐을 때 이제 좀 본인이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그런 단계까지 오시기 전에 미리미리 이렇게 실천을 하면 좋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손절을 못하는 이유는 성격, 모를 수가 있고요. 왜 손절을 해야 되는지 모르죠. 경험이 부족한 겁니다. 그리고 투자 방법에 따라서 손절도 좀 달리 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손절 노하우에는요, 실천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매수를 하고 아까워서 손절 못하고 또 물리다 보면 중장기로 가는 경우를 많은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방송 보시면서 오늘부터 차근차근히 실천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손절을 만약 못한다라고 하면 손절할 수 있는 금액만큼만 매수를 해서 실제로 손절을 해보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자,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데 이것도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도 여러분들이 쌓으시면 되는 거라는 거 말씀 좀 드리는 거고, 자, 수많은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식적인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제 의식적으로 손절을 해야 되겠지만 나중에는 이제 무의식적으로 내가 자동으로 반사적으로 손절할 수 있게끔 그런 경험을 쌓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 여기 보시면 바이든 대통령이신데요. 예, 자전거에서 좀 넘어졌죠. 근데 손절이라는 게 아프잖아요. 그렇지만은 아프지 않게 좀 넘어지는 방법을 좀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손절의 장점은요, 이런 게 있습니다.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확률 높은 기법이 있다라면 마이너스 2%에서 뭐 단타일 때 마이너스 4% 정도 손절을 하시고 다른 종목을 기다릴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 종목을 들고 있다라고 하면, 손절을 못했다라고 하면 그 종목, 다른 종목이 날아갈 때 매수를 못하는 기회비용을 상실할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객관적인 판단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왜냐하면 이 종목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언제 올라갈지, 좋은 재료는 언제 나오는지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객관적인 판단이 들 수 있겠지만 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손절을 꼭 하시면 회전을 하실 수가 있고 객관적인 판단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손절 범위에서 넘어갔을 때 이제 더 이상은 못 참다가 이제 참다가 못 참아서 손절을 하게 되는 거죠. 범위 밖에서 손절을 하는 건데 공포 손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절을 좀 빨리 하시고 확률 높은 기법이 있다라면 기다렸다가 그런 종목을 또 수익을 내시면 되기 때문에 손절을 해보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손절을 한번 복기를 하셔야 됩니다. 무작정 손절을 했다라고 해서 내가 왜 잘한 손절인지 그렇지 않은 손절인지를 한번 판단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정당한 손절이면 이거는 괜찮은 손절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손절했다고 해서 뭐 무조건 다 잘못된 손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10점 만점에 10점인 차트 가지고 했는지를 한번 보시고, 만약에 그랬는데도 손절이 나갔다라고 하면 그건 정당한 손절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손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날 손실을 많이 봐서 오늘 수익을 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10점 만점에 10점짜리 종목이 나오면 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9시 30분, 10시까지 안 나오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뭐 11시까지 안 나오면 나도 모르게 그냥 거래량 터질 때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내동인데 그러고서 매수하고서 후회를 합니다. 아차 하죠.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손절이 나가야 되니까 이건 좀 어리석은 좀 손절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큰 비중에 이제 비중으로 들어갔을 때 뭐 처음에는 뭐 1,000만 원씩 들어가시던 분이 뭐 나중에는 뭐 이제 1억씩 욕심이 나서 1억씩 들어가면 보통은 3% 손절인데 1%도 견디기 어려우실 수가 있죠. 그래서 너무 큰 비중으로 들어가지 않는 걸 권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면은 왜 욕심을 냈는지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고 욕심낼 만한 자리였는가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정말 손실 복구를 위한 내동이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고수분들이 기법이 대단해서 수익을 잘 나는 게 아니고요. 손절을 잘하기 때문에 수익이
잘 난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방송 보시면 손절을 좀 잘하는 연습을 하시고, 만약에 잔손절이 계속 나간다라고 하면 그건 손절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기법이 잘못될 수가 있을 겁니다. 매수 타이밍이 안 맞기 때문에 계속 손절이 나가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월 11일 날 제가 세미나를 해서 단타 매매 3가지 유형을 말씀드리기로 했죠. 기준봉 나오는 거, 쉬어가는 거, 그리고 다음 날 또 급등할 때 매매하는 방법을 다 알려드릴 건데, 이 3가지만 알고 계시면 뭐 더 이상 단타 매매 다른 거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이런 매매를 좀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손절해야 되는 방법과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매주 주식으로 성공하는 노하우에 대해서 짚어주고 계시죠. 기법들 더불어서 전문가님만의 24년 노하우까지 함께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하단 참고하셔서 꼼꼼하게 가져가 보시면 또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전문가님의 노하우가 담긴 기법들 만나볼 차례가 됐는데요. 전문가님 바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이 카이맨 기법 만나볼 차례잖아요. 이야기 함께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이 기법 통해서 어떻게 적중하게 됐는지 분석까지 함께 짚어주신다고 들었는데요. 이 기법 먼저 설명 함께 해주시죠. 네. 카이맨 기법은요, 강세 패턴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세 패턴 수식은 다 드리니까 기준봉이 뭐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강세 패턴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화살표도 마찬가지, 어떤 기준이 충족을 해야 되는데 급등했다라고 해서 화살표가 뜨는 건 아니니까, 이 2개의 소식이 뜬다라고 하면 기준봉이 된 거고, 다음 날 거래량이 늘어났는지 안 늘어났는지만 판단하시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날 거래량이 줄어들었을 때 매수를 한 40% 정도를 2시 3, 40분 이후부터 3시 20분 전까지 분할 매수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다음 날 갭이 뜬다라고 하면 매매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전날이 이 정도 거래량이라면 아침에 이제 이 정도 거래량이 터질 때 들어가서 전날 저가에 산 매수 물량하고 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으로 보시면 되고, 확률이 높으려고 하면 연관이 있어야 되고요. 재료가 신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일정이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공부방에서 계속적으로 다루도록 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 3가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엑스게이트를 실전에서 이제 말씀드리면요, 이때 상한가일 때 제가 언급을 좀 드렸었습니다. 공부방에서 언급을 드렸는데, 상한가면 이때 당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는 모르잖아요. 요 뒤에는 모른다라고 치고 요때 당시 상한가 가격에서 산다라고 하면 비싼 가격에 사는 거잖아요. 근데 상한가 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더 올라갈 거니까 괜찮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왜 그럴까요? 재료가 좋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10이라는 거래량이고, 여기 보시면 강세 패턴 화살표 나왔죠. 그래서 10 빼기 4는 6이라는 상승 에너지가 남아 있어서 이렇게 상승을 보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타점 같은 경우는요, 이때 이제 여기가 상한가 근처쯤 한 27% 정도 될 때 언급을 해드렸었고, 이때 제가 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쉬어갈 때, 쉬어갈 때 드렸었고, 다음 날부터 보시면 이때 거래 대금이 없죠. 이렇게 없는데 다음 날 월등히 많이 터집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 이제 어디서 많이 보셨죠? 3분에서 40억 터지면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표시되게끔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제 방송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정도부터 아침에 전날보다 거래량이 월등히 많이 터지는구나 해서 이렇게 사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돌파든 눌림이든 이때는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늘어나고 일정이 남아있고, 아까 이제 덧셈페이스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때 매도하고 여기도 다시 살 수 있고 여기 때 매도할 수도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재료는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SY 스틸텍입니다. 제가 공부방에서 언급드렸던 게 상한가를 가고 개파락할 때 아침 일찍부터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드렸기 때문에 이 거래량에서 10 빼기 1은 9죠. 그래서 이때 제가 거래량이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될지 아니면 당일 이렇게 올라갔는데 올라갈진 저도 모릅니다. 다만 어떤 근거로 제가 방송에서
공부방에서 언급을 드렸냐면 실제 트럼프가 당선이 확실시 되면서 공약을 했던 게 있는데 내가 당선이 확실히 된다라고 하면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낸다라는 이런 공약 선언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으로 상승을 보였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날 올라갈지 당일날 올라갈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다음 날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제 재료 일정으로 해서 기대감 때문에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공부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 1승 같은 경우는 조선 기자재 테마주들이 많이 상승을 보였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드렸던 거고 여기 보시면 화살표하고 이렇게 강세 패턴이 나왔는데 단순하게 제가 말씀드릴 때 어떤 종목이 이런 모습이라고 해서 무조건 대입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당시는 조선주가 신고가면서 조선주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주를 제가 기자재 종목을 가져왔던 거고 여기 보시면 이탈된 거래량을 빼면 10 빼기 2는 8이라는 게 남아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더하기 1 정도를 해줘야 됩니다. 요 윗골이 빼기 1, 빼기 1, 요건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3에서 2 정도 빼더라도 1 정도가 남죠. 그래서 이렇게 다 더해보면은 한 9 정도가 에너지가 남기 때문에 다음날 갭상승하면서 급등을 보인 종목이고 공부방에서 실제 언급을 드려서 10% 상승을 보인 종목입니다. 자, S&T 에너지입니다. 보시면 이때 나왔었죠. 라인이 나오고 요건 더해야 되겠죠? 예, 더하면은 10 더하기 4 정도 되고 빼기 3 정도 하더라도 11 정도의 에너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는 한번 좀 찾아보시면은 좀 이제 신선하다라는 거를 좀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BHI입니다. 요때는 못한다고 봐도 되겠죠. 왜냐면 종가 마감당 10 빼기 9는 애매하잖아요. 그래 애매하면 여러분들 안 하시면 됩니다. 올라갔지만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 근데 요때는 기존봉 나왔었죠. 나오고 요걸 10으로 잡으면 10 빼기 4 정도 되죠. 이렇게 상승을 보였다. 그리고 이 거래량이 줄어들었을 때 다음날 공략하기가 좋은 이유는 뭐냐면 거래대금이 분봉에서 3분봉상 40억 이상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만 보시면 좀 되는데 이때 보시면은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들었고 아침에 다이아몬드 표시가 보이죠? 이게 3분에서 40억 정도 거래대금이 터질 때 수식으로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나타난 거고요. 그럼 40억 이상 터진 종목이기 때문에 2번 정도 터질 때는 당일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번 터지고 3번 터졌죠. 그래서 여기서 눌림 때 사도 되고 돌파 때 사도 다 맞는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펩트론입니다. 펩트론부터는 좀 시간 관계상 제가 공부방에서 좀 더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하단 타고 들어오시면 천천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강세 패턴을 활용해서 실전 차트에 적용해보는 이 카이뱅 기법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전문가님의 24년 노하우가 담긴 기법 자료들 함께 꼼꼼하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이어서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어서는요,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이 공개가 될 차례가 됐습니다. 대응이 쉽지만은 않은 시장이었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도 포착해볼 만한 종목들은 또 속속히 있기 마련이죠. 오늘은 어떤 로켓 배송 종목이 포착될지 화면을 통해 힌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힌트는요, 제약바이오와 철강 관련주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종목들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 특히 JP모건 헬스케어가 컨퍼런스가 이번 주에 진행 중이라서 그런지 이 제약바이오 주들이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이야기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두 종목 들고 나왔는데요. 대화제약입니다. 시가총액 2,200억 종목이지만은 끼가 넘치는 종목이라서 들고 나왔었고요. 단타 매매 유보율은 제가 1,000%로 이상일 때 매매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700%라도 안전한 종목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유통 비율을 곱해 보니까 한 1,600억 정도 돼서 중소형주여서 좀 가볍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될 것 같고 부채 비율은 제가 200%가 넘지 않으면 된다. 이야기 때문에 괜찮은 건데 부채가 이렇게 조금 높다라는 건 아마 사업을 다각화하는 데 쓰지 않고 있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대화제약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세 이탈을 해서 이렇게 박스권으로 한 달, 두 달 정도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거래대금이 한번 터졌다가 한번 밀렸죠. 저는 이게 매집봉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졌는데 신기하게도 화살표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대부분 손절을 대부분 많이 하는데 우리는 뭐다? 빡더 기법을 알고 있으니까 손절이 아니라 올라오는지 보면 되고 종가 마감한 요 봉부터 관심을 가져야 되고 아직 거래 대금이 안 터졌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15일 날 시가부터 사시면 됩니다. 시가부터 사시면 되고 11,500원 10,000원 정도까지 분할 매수해서 사시면 되고 목표 가격은 14,000원, 17,000원, 23,000원까지 봅니다. 손절가는 9,300원 이탈 시 손절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남 스틸 들고 나왔는데요. 반사 이익으로 제가 이제 상승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재료가 먼저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1,600억인데 끼가 넘칩니다. 과거에 굉장히 급등했었던 사례가 있고 안정성은 뛰어납니다. 1,000% 이상이니까 뛰어나다라는 거. 부채도 높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시총이 유통 비율을 곱해 보니까 1,000억이 안 되죠. 가볍기 때문에 날아가면은 생각으로 올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정이 남아 있죠. 반사이익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홍땡땡님 관련주입니다. 자, 경남 스틸 보시면 요 라인 위에 있고요. 요 계속적으로 거래 대금이 터집니다. 그리고 요 이제 지저분한 요 라인을 돌파를 해서 깨끗한 이제 어느 이제 나라에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제 새로운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말씀 좀 드리고요. 15일 날부터 매수를 하시면 되는데 분할로 매수하셔서 5,700원대까지 분할로 매수하시면 되고요. 4,800원대 2차 매수까지 하시면 되고 8,000원 1차 매수가 1차 목표가, 2차 목표 가격은 10,000원 정도 하시면 좀 되고요. 최종 목표 가격은 12,000원인데 과자 가격 정도만 좀 빼서 낮게 걸자라는 거고 손절 가격은 4,200원 이탈 시 손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누차 말씀드리는데 제가 세미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날짜가 확정이 됐습니다. 2월 11일입니다. 2월 11일 어디서 하느냐? 날짜는 2월 11일이고 서울 가산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 여러분들 돈 주고 배우셔야 됩니다. 지금 뭐 유료 강의 하시는 분들 있는데 비슷할 거예요. 근데 저는 돈을 안 받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거 무료라고 해서 별로고 뭐 돈을 내니까 좋은 거고 이렇지 않습니다. 저는 방송에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고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라서 돈을 안 받고 해드리지만은 꼭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 서울 가산에서 2월 12일 날 합니다. 그래서 하단 타고 들어오시는 분들 신청 많이 해주세요.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요. 대화제약과 경남스틸 짚어주셨습니다. 대화제약 상승할 요건 충분히 갖췄기 때문에 내일장에서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남스틸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모습도 포착됐는데요. 분할 매수 관점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투자 전략 어떻게 짜야 할지 많은 분들이 고민이실 것 같은데요. 정확히는 짚어주셨지만 참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이죠. 혼자 살펴보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하단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월 11일에 무료 공개 세미나가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 좋은 기회일 것 같으니까요. 전문가님 직접 만나 뵈면서 이 기법들 꼼꼼하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오늘의 핵심 정리 큰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으로 성공하는 노하우에 대해서 손절에 대한 이야기 함께 들어봤고요. 손실을 최소화하는 타이밍 기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요. 대화제약과 경남스틸로 짚어주셨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죠. 이 반등에는 나서줬지만 금리 인하와 동결의 힘겨루기가 좀 이어지면서 시장 변동성이 좀 큰 모습이었는데요. 참 어려운 시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흐름 어떻게 가져가실지 고민이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꼼꼼한 대응 전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법 재료들까지 잊지 말고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상한가 로켓 배송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시행회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